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형외과 전문의 이완입니다. 오늘은 2020년 4호면 아직 나오지도 않은 논문인데요. 네, PRS,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에 실린, 채택이 된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내년에 강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유튜브로도 문의가 들어오시고 이제 SNS로도 문의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미리 유튜브로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숙지하시고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필러 시술을 할 때 가장 큰 합병증, 제 책 필러 컴플리케이션에도 써놨듯이 가장 큰 합병증은 피부 괴사랑 안구 합병증입니다. 이 합병증은 결국에는 혈관을 막아서 생기게 되죠. 결국에 혈관이 막혀서 더 이상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그 부분이 괴사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종종 SNS에 사진이 올라오죠. 다른 선생님이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더 좋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에는 그 치료 방법이 아직 정설화가 돼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끼 실험을 한 내용이 논문으로 나와서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팔자 부위에 필러를 어제 맞으셨는데 이런 상태로 오시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냐? 예, 실제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건 이 혈관 안에 있는 필러를 녹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히알루로니다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해독제들을 얼만큼 어떻게 녹여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디에 주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사진처럼 혈관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쓴 책에 의하면 얼굴의 중요한 혈관들은 그림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필러로 막힌 부위는 다 주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팔자에 맞았다고 여기만 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팔자에 막혔는데 피부괴사가 이렇게 따라서 미간까지 있게 되면 이 부위에 다 일일이 주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부위에 필러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얼마나 용량을 얼마를 써야 됩니까? 제 책에 또 보면은 히알루로니다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200 USP, United States Pharmaceutical이라고 하고 150 USP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나온 것들은 이런 제품은 1500 International Unit, IU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50 USP랑 1500 IU랑 다르냐? USP랑 IU는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용량이 훨씬 작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효능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제품은 150 USP는 하일레넥스라는 제품은 효능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제품이라서 어찌됐든 그런 차이를 논문을 보실 때라든지 그런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1500 인터내셔널 유니트입니다. 저희가 토끼 실험을 해본 결과 최소 한 부위, 한 번 주입할 때마다 적어도 100유니트 이상씩 100유니트 주사 계속 하고 또 그 다음번에 또 100유니트 이런 식으로 주사를 해야지 녹일 수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이제 논문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얼마나 자주 주입을 해야 될까요? 괴사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자주 주입을 해야 되느냐? 환자분이 오셨는데 주입을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이틀 있다가 오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녹을 때까지 주사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주사로 어느 정도 녹게 되겠죠? 두 번째 주사하면 조금 더 녹겠죠? 세 번째 주사하면 조금 더 녹겠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녹을 때까지 계속 반복 주사해야 됩니다. 그 간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2017년도에 나왔던 논문에는 1시간 간격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녹을 때까지 반복 주사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필러마다 그러면은 녹는 게 다르냐? 이 히알라제에 반응하는 게 다른가요? 네, 물론 다릅니다. 히알루로니 필러는 얼마나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얼만큼 빨리 녹느냐라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엔자임 디그라데이션 테스트라고 하는데 효소 분해능 실험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린 도표에서 이 필러의 경우에는 히알라제에 노출을 했을 때 1시간이 지나면 5%가 녹고 2시간이 지나면 10%가 녹았습니다. 네, 그래서 강하게 결합된 필러, 그만큼 많은 용량의 히알라제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히알라제의 작용 부위는 원래 히알루론산을 자르는 부위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BDD라고 결합을 하는 건 위쪽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약간 결합 부위가 이제 상관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부위에 작용을 해서 히알라제가 해독 작용을 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알라제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근데 히알라제를 빨리 괴사가 일어난 분이 오셨을 때 최대한 빨리 주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혈관 확장제, 고압산소 치료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거나 이거는 부수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히알라제로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응급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병원에 응급키트를 갖고 당황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피부괴사, 혹시라도 실명위기가 왔을 때 재빨리 의사가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논문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피부괴사 증상이 보이면 최대한 빨리 히알라제를 반복 주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침범한 혈관 주위, 아까 말씀드렸지 팔자든 뭐 코든 한꺼번에 모두 다 주입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충분히 주입을 하십시오. 주사를 하게 되면 환자 당연히 아파하죠. 예.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은 최대한 많이 주사를 해서 녹이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응급키트를 꼭 구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논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